해주세요. 앞쪽부터. 앞쪽 몇 쪽부터 해요? 몇 쪽부터? 몇 쪽? 148? 148쪽에 몇 번? 19번 이거? 20번. 20번. 또 있어요? 요 페이지? 없어요? 볼게. 어느 지역 학생 2,000명이래.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2시간 이상이면 바로 여기가 2시간 이상이지, 얘들아. 요것만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2시간 이상의 비율은 얼마예요? 37%에서 20%니까 얼마? 57%이므로 2,000명에 얼마? 100분의 57이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이겠지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하면은 20 곱하기 얼마? 57이니까 27에 14, 5, 20에 11 하고 0 한 명 이렇게 0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핵심. 2시간 이상이면 요만큼이 2시간 이상이다. 민은의 학교 6학년의 등교 방법을 조사해서 나타낸 원그래프. 도보로 등원하는 학생이 몇 명이래요? 27명일 때 자전거는 몇 명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몰라?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전체 인원수를 몰라요. 전체 인원수를 모를 때에는 반드시 전체를 뭐라고 두고? 네모라고 두고 네모의 몇 퍼센트가 45%가 27명이다 라는 식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이 반드시 전체를 모를 때에는 무조건 식을 세워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체를. 뭐를 모를 때는? 전체를 모를 때에는 식을 세워야 돼. 자, 전체 학생 수를 뭐라고? 네모라고 두면 네모의 100분의 45가 27이죠. 맞아요? 45%. 자, 그럼 100분의 45가 얼마야? 5, 9, 45, 5, 20이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20분의 9가 얼마예요? 27이죠? 자, 그럼 거꾸로 풀어. 식 불러봐. 시작. 네모는 27 나누기 20분의 9. 이렇게. 곱하기 20분의 9를 거꾸로 하면 나누기 20분의 9죠? 그럼 이제 얘들아 나누기를 뭐로 바꿔?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 그렇지. 이거 해주라고. 그럼 얘가 약분하면 얼마야? 3이죠? 3이랑 20 곱하면 얼마야? 60. 그래. 그래서 전체가 얼마? 60이 되는 거야. 근데 자전거는 몇 프로? 15%죠. 자전거의 비율은 자전거를 타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15%이므로 60 곱하기 얼마? 100분의 15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0, 0 약분하고 2, 3은 6, 2, 5, 10, 5, 35 해서 몇 명? 9명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모를 때에는 전체 인원수를 모를 때에는 반드시 식을 세워라. 그래서 거꾸로 문제를 풀어서 전체를 계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또 20번. 좋아요. 20번. 또 없어요? 오케이. 20번. 도윤이네 학생 6학년 학생의 회장선거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원그래프. 채은이가 얼마일 때? 70일 때 전체 학생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전체 학생 수를 모를 때에는 식을 세워라. 그쵸? 자, 그러면 채은이의 비율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채은이의 비율 한번 써봅시다. 식 세울게요. 채은이의 비율은 뭐에서 빼주면 돼? 100에서 뭘 빼줘요?
20 더하기 10 더하기 24 더하기 26을 하면 되는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50. 이거 두 개 더한 게 30. 두 개 더하면 80이니까 빼면 20%죠. 자, 이제 전체 학생 수를 뭐라고 두면? 네모. 그렇지. 전체 학생 수를 네모라 두면 네모의 몇 퍼센트가? 100분의 20%가 몇 명? 70. 70명. 그렇지. 70표니까 70명이 찍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다 했어. 자, 그럼 네모는 이거 먼저 약분부터 하고 갈까요? 얼마? 네모 곱하기 얼마? 5분의 1이 70이죠. 자, 그럼 네모는 70 나누기 5분의 1. 또 네모는 70 곱하기 1분의 5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5, 7에 350명. 5, 7에 35니까 350명 끝.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를 모를 때는 반드시 뭐를 세워라? 식을 세워라. 거꾸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세워줍니다. 됐어요? 또 여기 이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펴봐봐. 워크북 6-1 워크북. 자, 몇 번을 모릅니까? 8번. 몇 쪽이죠? 44쪽. 44쪽에 8번 또 앞쪽도 괜찮아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쪽은 어느 마을의 토지별 넓이의 비율을 조사해서 나타낸 원그래프고요. 조사 마을의 전체 넓이가 8제곱킬로미터일 때 밭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럼 우리 밭의 비율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식 세워봅니다. 자, 밭의 비율. 밭의 비율. 뭐에서 빼줄 거야? 빼기. 자, 더합니다. 시작. 뭐부터 더하냐면 5부터 이렇게 가자. 시작. 5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자, 100에서 얼마 빼주냐? 70, 80, 85 빼준다. 그쵸?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15%이지요. 전체가 얼마였어? 8. 맞죠? 맞아요? 8에 얼마? 8에 100분의 15만큼 계산해 줍시다. 5로 먼저 약분하세요. 5, 35, 5, 20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8 곱하기 20분의 3이니까 4. 8, 4, 5, 20 맞죠? 그럼 얼마야? 5분의 6. 자, 5분의 6은 얼마야? 1과 5분의 1. 이건 얼마야? 1과 10분의 2. 그러니까 몇 점이? 1.2 제곱킬로미터. 괜찮아요? 요렇게. 쉽죠? 됐죠? 또 있어요? 또 할 수 있어 그거? 이거 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또 넘어가서 모르는 거. 몇 번이요? 11번.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10의 원그래프에서 문화비로 지출한 돈을 반으로 줄인 만큼 저축을 늘린다면 전체 저축은 어려워요. 저축은 전체에 얼마네요. 자, 일단 10번을 활용을 해야 돼. 전체 생활비가 얼마 나왔어, 얘들아? 300만. 3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300만 원 문화비는 얼마냐? 문화비 계산할게요. 자, 문화비는요. 300만 원에 얼마예요? 몇 분의 몇? 10분의 1이죠. 100분의 10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야? 30만 원이지. 그럼 이거의 문화비의 절반인 15만 원을 더 저축하면 얼마냐면 자, 저축이 지금 몇 프로예요? 35%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300만 원에 100분의 35에다가 이게 지금 원래 얼마야? 저축한 금액이죠. 저축. 여기다 얼마를 더해줘야 돼?
100분의 15. 100분의 15? 땡. 왜냐면 15만 원은 비율이 아니에요. 15만 원은 30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의 금액을 말하는 거야. 비율이 아니야. 저건 퍼센트가 아니잖아. 그러면 300만 원에 여기 지금 300만 원에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저축이? 짠짠 짠짠 약분하니까 5, 3, 15, 105만 원이지. 맞아요? 105만 원에 얼마를 더 해줘야 돼? 15만 원을 더 저축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치? 자, 내 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돼? 그쵸? 자, 봐봐. 이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계산해. 자, 문합의부터. 문합의는 얼마냐면은 300만 원에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30만 원. 그 다음에 저축 따로 계산해. 저축 얼마예요? 300만 원에 얼마예요? 100분의 10. 저축. 35. 100분의 35죠? 그래서 이거 00 여기 00 약분하면은 여기가 105만 원이지. 맞지? 자, 근데 문화비로 지출한 돈의 반을 줄이고 저축을 그만큼 늘리래요. 그러면 저축은 총 얼마가 늘은 거야? 요거의 30의 절반, 그치? 30만 원의 절반을 어디에다가 더해? 원래 내가 저축한 금액인 105만 원에 더하는 거야. 그만큼 내가 저축을 더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얼마야 얘들아 이게? 135만 원 맞아요? 얘들아? 맞아요? 105만 원에 30만 원 더하죠. 아니 30만 원 아니구나. 뭔 소리야. 15만 원. 15만 원 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의 절반인 얼마를 더해? 15만 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120만 원은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 얘기야. 근데 전체가 얼마였어? 300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계산해봐. 300만 원 중에 얼마를 뜻해? 120만 원을 뜻하니까 비율이 이게 뭐야? 저축의 비율이죠. 맞아요? 저축의 비율이지. 자, 그럼 만원 약분 때리고 이거 3으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100분의 40이지. 그럼 이 비율을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야? 4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려워? 자, 다시 한번 정리. 먼저 문화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그쵸? 3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지.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 그럼 문화비가 얼마 나왔어? 30만 원 나왔죠? 그 중에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저축을 한대. 그럼 원래 내가 저축을 얼마를 했는데? 3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35만큼 했잖아. 그쵸? 그게 얼마였는데? 105만 원이었잖아. 맞아? 원래 105만 원 했는데 내가 15만 원 더 해지. 그러면 얼마를 저축한다는 얘기야 이제 다음 달부터? 120만 원을 저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냐 이거야. 전체가 얼마였니? 300만 원 중에 120만 원의 비율이 얼마냐고. 그럼 300분의 120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위아래 분자 분모를 얼마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100분의 얼마? 40이 된 거죠. 100분의 40을 퍼센트로 바꾸려면 100분율로 바꾸려면 100을 곱하거나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분자만 읽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40%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알고리즘 정도는 설명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으면요. 알았지요? 이해됐어요? 또 질문? 없어요? 없어요? 나 진도 그러면은 6-1 하나 나갈게요. 6-1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얘들아 이거는요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이 좀 많아서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줘야 돼요.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직육면체가 뭐냐? 요런 게 직육면체지요. 지금 맞아요? 요런 거 직육면체지.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뭐냐면 이 겉에 있는 면 있죠. 이 면들을 다 어떻게 해? 더해주는 겁니다.
맞죠? 근데 나 질문 하나 할게. 이 직육면체는 어떻게 생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면이 몇 개야? 6. 그렇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면 6개를 니네들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건널비예요. 건널비. 자, 부피는 뭐냐면 부피는 얘 안에 공간이 있지. 이 안에 들어가는 공간의 양을 우리가 부피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이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만약에 여기가 1cm, 1cm짜리 큐브가 있어. 아주 작은 큐브가 요 안에 몇 개가 채워질 수 있느냐, 안에. 그게 바로 뭐야? 부피. 이게 바로 부피예요. 부피. 이해돼요? 그래서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얘들아, 우리 직육면체는 똑같이 생긴 면이 몇 쌍 있어요? 세 쌍이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밑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밑면. 이 밑면에 수직인 면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수직인 면이. 밑면과 수직인 면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얘도 앞에, 뒤에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이 3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6개를 다 계산해서 더하거나, 바보같이 이거 조금 바보 같죠? 이렇게 다 더하거나, 아니면 요 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씩 같으니까 다르게 생긴 거 하나만 끌어와서 3개를 더한 다음에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주거나, 자, 아니면 이제 요 3번을 사용하거나, 요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요 주황 색깔로 이루어진 바닥면이 얼마예요? 4, 3, 12. 그 다음에 여기는 2, 3은 6. 그 다음에 요 뒤에 있죠, 뒤에. 얘는 4, 2, 8. 자, 그 다음에 또 여긴 뭐예요? 3, 2, 6.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으니까 요 위에 뭐예요? 4, 3, 12 있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요게 4, 2, 8. 아유, 너무 바보다. 너무 바보 같아. 그쵸?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알려주는 거야. 요거 다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었을 때 초록색 면 보이죠? 저 초록색 면이랑 마주보는 면이 여기지요? 안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요 보라색깔 면 보여요? 그거랑 마주보는 면이 저 뒷면이죠?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주황색깔 면 보여요? 그 밑에 있는 바닥면 안 보이죠? 우리 이렇게 그린 그림을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는 사람. 3글자. 겨냥도. 맞았어. 겨냥도라 그랬죠. 이 겨냥도를 봤을 때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주황 색깔의 넓이를 더해버린 다음에 곱하기 몇 배? 2배. 그거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보이는데 똑같은 면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얼마? 6. 그 다음에 4 곱하기 2 하면 8.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죠? 여기 4고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12. 이거의 몇 배? 2배. 네, 이거 하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면하고 옆면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2번 만에 끝낼 거예요. 2번 만에 알겠죠? 자, 일단은 윗뚜껑, 아랫뚜껑을 먼저 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주황 색깔을 계산한 다음에 몇 배? 2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야? 4, 3, 12가 2개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밑면의 넓이에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2배를 해준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옆면을 해줄 건데 잘 보세요, 얘들아. 요렇게 둘러싸인 애가 바로 옆면이에요. 걔를 내가 전개도를 그리면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 얘네들이 바로 옆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옆면을 한 번에 계산하자 이 얘기야. 한 번에.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 옆면을 탁 우리가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와 똑같아요? 밑면의 둘레랑 똑같지. 왜냐면 얘가 탁 세워가지고 다 감싸 안아야 되잖아. 맞아요? 내 말 이해되니? 자, 이해 안 되나? 자, 봐봐라.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얘가 옆면이라 쳐봐. 이게 옆면이야. 그러니까 옆면이 지금 4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지금 옆면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위에 요렇게 아래 밑면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얘가 이렇게 탁 올려서 요렇게 우리가 옆면을 만들겠지. 근데 이 옆면에 착 펼쳤을 때 여기 길이가 밑면의 뭐랑 똑같아? 밑면의 둘레.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이 밑면의 둘레가 얼마예요?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이겠지. 얘랑 길이 똑같고 얘랑 길이 똑같잖아. 4 더하기 3 더하기에 몇 배를 해서? 그렇지. 그걸 해가지고 뭐를 곱해버리면, 높이를 곱해버리면 여기 면적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돼? 안 되면 집에 가서 접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보라고. 자,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옆면이야 지금. 이게 옆면이야. 그럼 여기에 윗뚜껑 아랫뚜껑 해서 이렇게 착 닫겠죠. 그러니까 착 접어서 닫겠지. 그럼 이제 얘가 옆면으로 싹 이렇게 두를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와 똑같다? 밑면의 둘레와 똑같다. 이 밑면이 닫혀져 있을 거 아니야. 보여? 보이죠? 이 밑면 보이죠? 니네 이제 여기 가상의 면 보이잖아. 얘가 밑면의 둘레가 되는 거지. 이 밑면의 둘레가 바로 이 바닥면의 둘레 4 더하기 3이 2개씩 붙어 있겠지.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해도 되고 4 더하기 3에 2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얘들아? 그게 요 바닥면 밑면의 둘레가 요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 면적 계산하려면 얘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뭔데? 높이.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써먹어? 고3 때까지 써먹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래. 얘들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더 쉬워. 직육면체는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이 몇 쌍이라 그랬죠? 세 쌍이라 그랬지. 근데 이 정육면체는 면 6개가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요거 하나만 계산해서 몇 배 하면 돼요? 6배. 그치? 2, 5, 25짜리가 6개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면의 넓이에다가 6배 해줘버리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 지금 풀어본다. 아,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시작. 아직 다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일단 모르는 유형이 있어요? 좀 오래 걸리는 게 뭐야? 같이 한번 풀어보게. 4번? 4번 한번 해볼게.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한 밑면의 넓이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문제를 풀으래. 한 밑면의 넓이는 이 주황 색깔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4, 3, 12가 될 거고, 그게 위에 아래 있어서 곱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의 넓이는 얘가 바로 옆면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옆면의 넓이는 밑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요게 밑면의 둘레가 이제 그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24에다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이니까 7이 14에다가 5를 곱하면 5, 4, 20에다가 얼마? 70 계산해서 얼마예요? 9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됐어요? 그럼 우리 9번 같은 거 9번 같은 거 한번 해볼게. 가와 나의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래 얘들아. 이거 9번 한번 해줘 볼게요. 이거 8번은 쉽잖아. 한 면의 넓이가 25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25에다 6만 곱하면 되죠. 맞아요? 자, 요거는 얼마야? 5, 25가 몇 개? 2개. 맞지? 25가 2개. 자,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옆면의 넓이죠? 자, 밑면의 둘레는 5가 몇 개 있어요? 밑면의 둘레 5가 밑면의 둘레 4개가 있겠죠? 이게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5, 4, 20이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8. 그렇지. 8을 해주면 되는 거야. 너무 잘하네. 그럼 이게 얼마예요? 50. 맞죠?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160.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10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거 할게. 67에 42가 몇 개? 2개. 위아래 2개 있잖아. 맞죠? 2개 더하기.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계산해야 되지. 밑면의 둘레가 6에다가 7 더하면 얼마야? 6이 12에다가 하나 더 더하니까 13이겠지. 맞아? 근데 그 13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13이 2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20. 그치. 26에다가 이제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4개의 옆면을 우리가 다 계산한 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에다가 4 곱하면 얼마야? 104. 6, 4, 24, 4, 2, 8이니까 여기가 이제 1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84냐? 맞아요? 이거 188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210에다가 이제 얼마를 빼주면 돼? 188을 빼주면 요거 2되지. 그리고 얘가 20대니까 20에서 18 빼면 2죠. 그래서 얼마? 22 제곱센티미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맞았어? 틀렸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조금만 연습하면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거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세제곱 센티미터를 알아볼까요? 직접 맞대어 부피 구하기.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바로 부피래요.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8, 12, 5cm, 8, 12, 7cm지. 그럼 얘들아 어떤 게 공간의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해? 가 나중에? 나가 당연히 더 많이 차지하지. 왜? 높이. 그렇지. 밑면은 똑같은데 높이가 더 높이 세워져 있죠. 빌딩이라고 생각하세요. 빌딩. 그러니까 똑같은 밑면에 얘는 높이가 이만큼이고 얘는 높이가 이만큼이야. 그럼 당연히 부피가 뭐가 더 크겠어?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어? 높이가 더 높은 거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내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직접 맞대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이용하는 거야. 쌓기나무의 숫자를 비교해봐. 얘는 밑에 몇 개? 1층에 몇 개 쌓여져 있어요? 요거는 4개. 4개가 몇 층이야? 2층이면 총 몇 개 쌓여져 있어? 8개. 자, 얘는요. 1층에 몇 개 쌓여져 있어요? 6개. 6개가 몇 층? 2층이니까 6개가 2층이니까 몇 개? 12. 그렇지. 얘는 8개 쌓여져 있고 얘는 12개 쌓여져 있으면 어떤 것의 부피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이런 식인 거야. 요게 이렇게 직접 맞대어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쌓기나무의 개수로 비교를 합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는 무엇이냐면요. 여기가 1cm, 1cm, 1cm짜리 큐브 있죠. 그게 1세제곱센티미터. 그게 뭐냐면은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죠? 얘들아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이죠. 그리고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졌어? 3번.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들아 1제곱센티미터는 센티미터가 몇 번 곱해진 거야? 이거예요. 1cm가 2번 곱해진 게 1제곱센티미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잘 봐.
길이는요. 0에서부터 1까지 자 있지. 그 자가 하나가 1cm야. 근데 여기도 1cm, 여기도 1cm를 두 개를 곱했어.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1제곱cm예요. 이해됩니까? 이 1제곱cm를 1cm만큼 쌓아 올린 거예요. 부피는. 이해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1세제곱cm가 되는 겁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쓰고 1세제곱cm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한번 여기까지 풀어봅니다. 시작.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번에 1번 네. 약간 헷갈려. 2번이요? 오케이. 이번에 1번. 자, 가나다가 있는데요. 직육면체의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대요. 지금 보면은 여기 세로와 높이, 세로와 높이,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은데 뭐가 달라요? 가로가 달라요. 그치? 그러면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으므로 무엇으로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가로로. 가로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지는? 틀려서 뭐라고 썼어? 까먹고 못했어? 밑면이라고. 밑면이라고 썼어? 가로로. 왜냐면은 밑면도 얼추 맞는 말이기는 하지. 이게 밑면으로. 근데 정확한 표현은 가로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로. 잠깐만. 밑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밑면도 아예 틀린 건 아니라서 48쪽. 48쪽에 2번 가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가로로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봅시다. 직육면체 부피 혹시 알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처음 배워? 처음 배우나?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cm, 여기가 4cm라고 해봐. 그럼 여기 밑에 바닥면의 면적이 얼마야? 4, 16이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3cm라고 해봐. 그러면 이 16cm를 3cm만큼 쌓아 올린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 16이 1cm짜리가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니까 16 곱하기 3을 하면 부피가 완전히 안에 메꿔지겠죠. 이 면적만큼 3cm 쌓아 올리는 거니까.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면적, 모든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본이야. 원기둥,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 밑면과 아랫면이 똑같이 쭉 쌓아 올리는 이런 것들의 부피는요. 모두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본 세팅이다 이 얘기예요. 원기둥을 한번 볼게요. 이 원기둥 예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얘들아 이 원기둥 이 바닥면의 넓이가 9라고 해봅시다. 9. 그러면은 이 9가 이 높이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봐봐. 10cm야. 그러면은 이 9짜리 이 10cm 1cm짜리가 10개 들어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걔가 9 곱하기 10개니까 9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돼? 그래서 부피는 뭐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예요? 그렇지. 뭐해? 밑면의 넓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죠? 이 밑면의 넓이를 높이만큼 쌓았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밑면에. 자,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근데 정육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다 어때? 길이가. 똑같잖아. 만약에 6cm라고 쳐봐. 그럼 뭐야?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지. 똑같은 걸 3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얘들아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래요. 2. 그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뭘 하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2라고 할까봐 내가 딱 2를 지금 예로 든 거야. 2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4. 4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8. 자, 그렇죠. 얘들아, 2 곱하기 3이 6이에요.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6인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얘를 곱한 것에서 또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가 3번 곱해진 거는 2 곱하기 3이 아니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돼. 얘들아,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3, 3은 9라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곱하기를 꼭 해주세요. 왜 웃어? 왜? 귀여워. 재밌어? 재밌어. 다행이구만. 이해됐습니까? 왜냐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니네 날 때 맨날 틀렸거든. 맨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6이라고 써가지고 선생님 옛날에 공부방 다닐 때 혼나가지고 내가 딱 그걸 한번 찍어봤어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의 변화를 봅시다. 1cm, 1cm, 1cm가 있는데요. 그거를 두 개를 했어. 그럼 얘들아, 요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죠. 근데 그게 두 개가 붙었으면 몇이야? 1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얘는 4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야? 4세제곱센티미터지.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4개 있으면 4세제곱센티미터겠죠? 그 다음에 걔가 8개 있으면 8세제곱센티미터겠지?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 안에 10개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야, 얘들아 봐봐. 여기 안에 1세제곱센티미터짜리 큐브가 10개 들어갔어. 그럼 얘 부피가 얼마야? 10세제곱센티미터겠지. 100개가 들어갔어. 그럼 얼마야? 100세제곱센티미터겠지. 너네 혹시 그거 아나? 이렇게 막 크게 그려져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100개 쌓아 올린 거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죠? 이게 뭐야?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100개 쌓아져 있으면 저게 얼마예요? 100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부피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냥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얘들아, 가로가 몇 배 늘어나면? 가로가 2배로 늘어나면 부피도 몇 배가 늘어나? 2배가 늘어나죠? 자, 근데 가로도 2배가 늘어나고 세로도 2배가 늘어나면 그러면 총 몇 배가 늘어나? 4배가 늘어나는 거야.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면 2 곱하기 2에서 4배가 늘어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돼요? 내 말 이해돼요? 자, 근데 얘들아 그럼 봐봐.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높이도 2배면 몇 배 늘어나? 8배. 그 얘기라고 지금.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어떤 여기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 여기가 A, 여기가 A인데 요 커다란 게 요 한 변의 길이가 A 곱하기 3, 3배 늘었고요. 얘도 몇 배? 3배 늘었고요. 얘도 몇 배? 3배가 늘었대. 그럼 이 부피는 몇 배가 늘었을까? 27배. 그 얘기라고. 가로, 세로, 높이만큼 늘어나 배수만큼 다 곱해주는 만큼 늘어난다고요. 이해됐어? 그럼 나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여기는 2배가 늘고 여기는 4배가 늘었네? 그럼 얼마? 몇 배? 24배. 그렇지. 뭐라고요? 뭐라고? 몇 배? 24배. 그치. 2, 4, 8, 3, 24배가 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면 우리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1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 그랬어. 얘들아, 선생님이 1m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얘기했죠. 팔 한 뼘. 자, 1m는요 100cm죠. 너네 30cm 차 있지? 30cm자가 3개 있으면 90cm죠. 거기에 한 10cm 정도 더해주면 100cm, 즉 1m야. 그러니까 30cm자가 요만하다 치면은 한 2배, 3배 해서 한 요 정도. 팔 한 번 벌려봐. 한 요 정도가 1m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 요 정도가 1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야? 팔 한 뼘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부피를 쌓아 올린 게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얘들아 여기가 지금 1미터지. 단위 환산 중요하다. 요 1미터가 몇 센치야? 100cm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를 왜 이래 이거? 1세제곱미터를 내가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얘들아 1m는 몇 cm야? 100cm. 그렇지. 자 그럼 이거를 100cm 100cm 100cm로 바꾸면 얼마예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죠. 아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제곱 센치라는 말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3번 곱해지는 거지. 근데 1m가 몇 센치야? 100cm죠. 그러면 100cm, 100cm, 100cm니까 0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0이 총 몇 개가 붙어야 돼? 6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붙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들아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세제곱 미터로 갈 때는 0을 몇 개 지워주면 돼? 6개 지워주면 되겠죠? 우리 미터보다는 센티미터가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가면 0이 더 붙어줘야 되고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에는 더 큰 단위로 가기 때문에 0을 제껴주면 되는데 그 기준이 몇 개라고? 0의 기준이 6개씩 늘리고 줄이고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가로가 1m가 100cm지. 그러니까 1m 대신에 여기를 100cm로 바꾸지. 여기도 1m 대신에 100cm로 바꾸지. 100으로. 높이도 1m 대신에 100cm로 바꾸지. 그럼 여기 지금 1m 대신에 0이 몇 개 붙었어? 0이? 1m 대신에 0이 2개 붙었죠. 가로도 2개 붙었지. 높이도 2개 붙었지. 그러니까 0이 총 몇 개? 6개.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얼마나 쉬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뭐라고 한다? 1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리고 얘는 1세제곱미터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6개. 0이 6개에 옮겨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 문제 빨리 푸세요. 선생님, 근데 0.4제곱미터 어떻게 쓰는? 어디요? 몇 번이야? 2번에 4번. 2번에 4번. 이거는요. 센티미터로 가려면 0이 몇 개 붙어? 6개 붙이면 되죠. 자, 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실제로는 0이 5개만 붙으면 되는 거야. 여기 0이 하나 움직여서. 소수점을 6번 움직이면 돼요. 오케이?
오늘 진도는 6-1에 161쪽까지 나갔어요. 6-1에 161쪽까지 나갔고 숙제는 선생님이랑 오답한 거 고쳐 오셔야 돼. 이거 영상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고쳐 오고 그 다음에 실력 보강집 6-1 실력 보강집 46쪽부터 51쪽까지만 해오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 자습하면서 요거 채점 받으면 돼.